154쪽부터 이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154쪽부터 157쪽까지 할 거예요. 154쪽부터 157쪽까지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제조 기술은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이제 제조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첨단 제조 기술은 어떤 건지, 첨단 제조 기술의 이해, 그리고 또 첨단 제조 기술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첨단 제조 기술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 이제 하나 캡처한 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사예요. 4차 산업혁명 기사. 2016년도 기사네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2015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뭐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니까 뭐 산업혁명 1차, 2차, 3차도 당연히 있었겠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 그걸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산업혁명은 여기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를 쓰게 된 게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면 돼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를 이용하게 된 사건, 그게 1차 산업혁명.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됐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지.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를 이용해서. 그다음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통신 기술이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화된 거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융합을 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치? 이런 것들인 것 같아.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요즘 또 만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 IoT, 사물 인터넷은 IoT야.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이제 급격히 향상되고 뭐 지능화되는 그런 변화가 이제 나타난데 뭐 그런 변화를 이제 의미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 핵심은 이런 것들이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54쪽이네. 154쪽. 오늘날의 제조기술을 볼게요. 오늘날의 제조기술은 밑줄 쳐볼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야. 교과서 154쪽,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양한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첨단 제조 기술은 3D 프린터, 그 다음에 나노 기술,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이런 첨단 제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대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밑줄 치면 돼. 3D 프린터, 나노 기술, 메카트로닉스 밑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는 자세하게는 뒤쪽에서 볼게요. 뒤쪽에서 볼게요. 그럼 첨단 제조 기술의 영향이야. 첨단 제조 기술의 영향. 첨단 제조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지 볼까?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라든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뭐 때문에? 이런 3D 프린터라든가 나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서 뭐 그래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메카트로닉스를 통해서 자동화하면서 더 정밀해지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조기술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고 있다. 이게 첨단 제조기술로 인해서 산업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54쪽의 아래 그림이야. 그래, 오늘날의 공장의 형태인 것 같아. 오늘날의 공장의 형태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기존에 사람이 하고 있던 일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고 있고요.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다고 보면 돼. 자동화된 설비들. 얘기지. 자동화 설비. 컴퓨터와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공장에 있는 로봇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각종 뭐 센서들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인터넷과 연결을 하는 거지. 그래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제품 생산이라든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품 생산 라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제품 수요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이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고 관리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제품 생산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면 돼.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어. 기존에 이제 공장 자동화에서 더 뛰어넘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화 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첨단 제조 기술하면 아까 세 가지가 대표된다고 얘기했지. 3D 프린터, 나노 기술, 메카트로닉스. 이제 하나씩 보자. 넘어가서 155쪽에 3D 프린터네. 155쪽에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가 필요하지. 설계도에 플라스틱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 뭐 플라스틱하고 금속만 가능한 거 아니다. 뭐 먹을 수 있는 재료들도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음식물도 생산할 수 있고요. 찍어낼 수 있고 뭐 콘크리트 이런 것도 재료로 쓸 수 있어. 그래서 건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3차원 공간에다가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보자. 공장이나 연구소라든가 공장 같은 데서는 시제품 만들 때 3D 프린터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지. 연구기간이라든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예전 같으면 시제품을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만약에 시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어. 그럼 다시 고쳐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3D 프린터를 이용하면은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게 어딘가 문제가 있어.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제품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를 설계해서 3D 모델링 이제 설계해서 좀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겠지. 훨씬 더 이제 기간이라든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제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내가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디자인해서 설계해가지고 출력해서 생산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3D 프린터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나 공장에서는 시제품 생산, 개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즉시 출력하는 거,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지. 넘어가서 3D 프린터의 원리인데, 이 영상은 이제 따로 올려줄게요. 여기다 영상을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클릭해서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고, 영상은 따로 올려줄 테니까 여기서 영상 끊고 이거 영상 보고 다시 또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재료에 따른 이제 영상 보고 왔으면 알 거야. 재료에 따른 3D 프린팅 방식이야. 재료에 따른 3D 프린팅 방식.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고체 기반, 액체 기반, 분말 기반 3D 프린팅 방식이 있습니다. 고체 기반 방식이 우리 학교에서 있는 3D 프린터가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 FDM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플라스틱 필라멘트, 재료가 필라멘트거든. 철사 같은 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재료라고 보면 돼. 그거를 노즐을 통해 가지고 녹입니다. 고온으로 녹인 다음에 그걸 짜가지고 쭉 짜면서 이제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기본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대부분 개인용 3D 프린터에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 기반 방식도 있어요. 액체 기반. 요건 재료가 이제 액체 수지지. 액체 수지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거기가 굳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쭉 아래부터 쭉 레이저를 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면 되지. 레이저는 꼭 여기다가 쏘고 있을 거야. 판이 내려가겠지. 지지대가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형상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분말 기반 방식도 있어. 그래서 분말에다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굳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분말을 또 한 겹 쏘고, 한 겹 이제 덮고, 레이저 쏘고, 분말 또 한 겹 덮고, 레이저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분말 기반 방식이야. 이런 방식들은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실제 제품 생산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품질이 이런 것들보다 품질이 좀 더 좋고, 속도도 좀 더 빠릅니다.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몰라, 뭐, 요쪽 액체 기반 방식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들이라 보면 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들이라 보면 돼요. 3D 프린팅 과정이네요. 요거 155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책은 요 슬라이싱 과정이 빠져 있어서 추가해서 넣을게요. 우리 책에는 이거 모델링 설계지 설계. 우리 1학기 때 해봤지? 팅커캐드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팅커캐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3D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런 것을 통해서 설계, 3D 모델링 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은 이걸 갖다가 3D 프린터에 바로 넣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냐? 슬라이싱 과정을 겪어야 돼. 슬라이싱 써보자. 교과서에 없습니다. 설계 다음에 슬라이싱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이 프린팅이야. 슬라이싱은 뭐 하는 거냐면 설계한 파일 있지? 모델링된 파일, 이런 형상, 그거를 G코드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 G코드. 3D 프린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 코드로 좌표값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G코드 파일로 저장이 돼. 그러니까 컵을 모델링을 했어. 그럼 컵을 아래층부터 해서 뭐 수백 조각을 내는 거야. 수백 층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층에 X, Y, Z 좌표 있지? 그 좌표 값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 슬라이싱. 슬라이싱 된 파일을 가져다가 저장을 해서 3D 프린터에 갖다가 넣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D 프린터가 알아서 출력을 해주죠. 나온 출력물을 이제 후처리해야 되겠지. 쓸모없는 부분 잘라내서 다듬어 내고 뭐 오돌토돌한 거 이런 것들 매끈하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입히고 이런 것들 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처리할 때 조금 이제 요즘 문제가 있지, 그지? 문제가 있으니까 뭐 환기가 잘 되는 곳, 환기가 잘 된 시설 그런 데서만 해야 될 거야. 네. 여기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리 교과서에 중간에 슬라이싱 과정에 빠졌으니까 같이 넣어주세요. 수정에 넣어주세요. 여기 우리 책에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지? 중간에 슬라이싱을 넣어달라는 얘기야. 3D 프린터 어디에 이용되고 있느냐 보면은 이렇게 옷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아까 설명했지? 3D 프린터로 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집도 출력할 수 있어. 기존의 건축 기술로는 뭐 복잡한 모양 만들 수도 있지만 어렵지, 그치? 복잡한 모양을 만들기는 조금 더 힘든데 이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 곡선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모양 이런 모양의 집들도 3D 프린터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수라든가 인공뼈라든가 이런 것들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어가서 156쪽에 나노 기술이야. 나노 기술 보자.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은 이제 물질이 이제 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면서 이제 초미세 공정을 통해서 이제 초미세 공정을 나노미터 단위로 어떤 물체를 가공하다 보면은 독특한 성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유한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 새로운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이제 이용하는 거 만들어내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노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나노 기술을 이제 나노미터라고 나오는 나노미터가 얼마만한 단위인지 한번 볼까? 나노미터는 우리 길의 기본 단위는 미터야. 1미터. 미터라고 보자. 1미터는 몇 밀리미터겠니? 미터보다 작은 길의 단위 밀리미터야. 0을 3개씩 더하면 돼. 3개. 곱하기 1000 하면 되지? 0을 3개씩 붙이면 돼. 단위가 작아지면 0을 3개 붙이면 된다고 보면 된다. 1미터는 1000밀리미터야. 그러면은 밀리미터보다 작은 길의 단위는 이런 게 있어. 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0 3개 하면은 밀리미터고 여기다가 0을 또 3개 붙이면 그게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다. 1미터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이지? 100만 마이크로미터. 그럼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는 우리가 알고 싶은 나노미터야. 나노미터. 그럼 1에다가 3개 붙이면 밀리미터고, 3개 붙이면 마이크로미터고, 3개 더 붙이면 나노미터가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그러니까 1미터는 10억 나노미터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래서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엄청나게 작은 거지.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 두께를 10만 조각을 내봐. 10만 조각을 내면 그게 나노미터 단위라고 이제 볼 수 있어. 머리카락 뽑아서 10만 조각 내면은 그게 이제 나노미터 단위다. 굉장히 작겠지, 그치?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라고 보면 돼요. 초미세 공정 여기 나오네. 반도체 생산할 때 쓰는 반도체 생산할 때 이런 초미세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기술, 이제 초미세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노 기술 어디 이용되고 이제 활용 사례거든요. 영상인데 얘도 한 2분 정도 됩니다. 영상 같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데 보여주면 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보여주지 않고 링크로 밑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영상 너 따로 첨부할 테니까 그 영상 보고 오면 돼. 그 영상 보고 이 영상 잠깐 멈추고 이 영상 보고 오세요. 이제 영상 보고 왔으면 이제 알 거예요. 저런 곳에 이제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에 활용되냐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래핀이죠, 그치? 그래핀을 활용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반도체 생산할 때 나노 기술을 이제 나노 공정을 이제 이용하게 되죠. 나노 공정을 이용하게 되면 나노 설계를 하게 되면 저장 용량 올라가고 동작 속도 올라가고 소비 전력은 내려가.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공정 뭐 30 나노 공정, 40 나노 공정, 50 나노 공정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만큼 작은 단위로 30 나노미터 단위로 이제 설계를 했다는 얘기야. 그 안에 이제 배선 같은 것들 있잖아. 배선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이제 그만큼 가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다음 나노 의류. 이제 나노미터 단위로 가공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긴대. 연립 효과가 생긴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노 의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액체나 이물질이 묻어나지 않는데. 저기 156쪽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나와 있고요. 요건 책에는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또 이용될 수 있어. 바이오 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장 공간, 나노 공정 이용하면 점점 더 큰 용량 저장 공간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태양 전지 뭐 이런데, 근데 앞으로는 뭐 이렇게 나노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나노 로봇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쪽이냐? 156쪽에 아래 메카트로닉스 나오네요. 메카트로닉스는 써볼까? 빈 곳에 써보자. 기계 더하기 전자야. 그래서 메카닉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메카닉은 기계고 일렉트로닉스는 전자지. 합성을 하고 보면 돼요. 기계와 전자의 융합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다가 전자 장비들을 넣은 거야. 전자 장비를 넣으니까 자동화가 되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야. 로봇이라든가. 뭐 각종 이제 공장에서의 제조 장비 이것도 로봇이야. 로봇. 각종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메카트로닉스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들이죠. 뭐 밑에 보면 사례들도 있네.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 메카트로닉스의 응용 분야라고 보면 돼.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 메카트로닉스의 응용 분야, 활용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으로 공장의 뭐 공장 자동화, 무인화 공장 이런 것들이 메카트로닉스를 통해서 가능한 것들이죠. 그럼 메카트로닉스의 구성 요소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로봇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어. 메카트로닉스는 기계에다가 전자장비들을 넣어서 자동화된 거잖아. 그럼 자동화된 것들은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잖아. 뭐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로봇. 그럼 이런 것들이 이런 로봇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전원부가 필요하겠죠.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파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센서부가 있어야 돼.
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내 상태를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들, 온도 센서, 거리 센서, 뭐 각종 센서들 있지, 뭐 터치 센서들 있을 수 있고요.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내 상태를 읽어드려야 되고, 내 상태나 주변 상태를 읽어드려야 되고, 컴퓨터부 있어, 컴퓨터부. 읽어드린 것을 가지고 목표값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컴퓨터로 연산을 해야지.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한 거를 계산을 했으면은 그거를 명령을 내려야 돼. 연산을 하고 명령을 내려야 돼. 어디한테? 액추에이터. 구동부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야 돼. 모터 너 돌아가. 히터 너 온도 올려. 이런 것들 명령을 내리면 히터나 구동부, 모터 이런 것들은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해서 목표값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이제 모터는 회전 운동만 하잖아. 회전 운동만 하는데 특정 운동을 하고 싶은 거야. 막 굴삭기 팔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메커니즘부라고 보면 된다. 메커니즘부.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돼. 로봇 안에는 이런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 넘어가서 이것도 영상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유튜브 영상 밑에 이제 있으니까 보고 잠깐 멈췄다가 보고 넘어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57쪽이야. 157쪽. 미래 제조 기술의 발달 방향. 3D 프린터로 인해서 3D 프린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할 것 같지. 각종 의료 분야에 이제 인공 장기 3D 프린터로 뽑아낼 것 같고 인공 뼈라든가 인체 조직 이런 것들 3D 프린터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지금 현재 좀 느리잖아. 속도라든가 정밀도를 이제 향상시켜서 이제 산업 다방면에 이제 활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극대화될 것 같대.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었잖아, 그치? 대량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었는데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지. 손쉽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이제 나노 기술이야,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은 이제 반도체 소자 이제 이런 거 기술들이 더 발달을 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 칩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노 코팅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나노 로봇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봤지, 그치? 앞에 영상이 사진에 있었어. 뭐 나노 로봇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만 추적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기술도 이제 가능할 것 같아. 나노 로봇이 이제 항암제를 들고 기존의 항암제 치료는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사람 막 약해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나노 로봇에다가 항암제를 이제 싣고 얘가 암세포에게 가는 거지. 암세포에게 가서 그 특정 세포에게만 그 암세포에게만 항암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제 메카트로닉스네요. 메카트로닉스는 무인화, 수송기술이 수송수단이 이제 무인화된대. 자율주행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사 로봇이 보급될 것 같이 개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같고요. 인공지능 로봇하고 인간이 대화를 통해서 물건을 설계하고 뭐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제조의 전 과정이 자동화될 것 같아. 제조의 전 과정이 자동화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인 공장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메카트로닉스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미래의 제조 기술의 발달 방향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두 문제 풀어보고 끝낼게요. 요거는 기계와 전자의 융합이래. 뭐니 이거? 메카트로닉스지. 메카트로닉스. 다음 문제는 3D 프린터는 의류, 자전거, 자동차, 집, 인공장기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과 가정,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당연히
5지. 5. 여기까지 이제 첨단 제조기술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등교 수업이지, 그치? 등교 수업 준비해 주세요.